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토요일, 서울 날씨는 조금 맑았다가 지금 조금 흐려지는데,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또 분위기에 맞게 뭔가 좀 노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 왕제고요. 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강의, 어떤 트레이드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조금씩 강의를 하지만 또 선물 옵션, 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겠죠. 트레이드의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연구하다 보면은 좀 고독할 때도 있고 또 뭔가 또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심리적 분석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종합적인 접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식도 그렇지만 뭐 파생 상품도 어떤 것도 호락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네, 반갑습니다. 항상 그 원칙을 바탕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연구소에 오니까 좋은 문구가 있네요. 네, 저도 철학자 니체를 좋아하는 편인데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라고 문구가 있네요. 오늘 여기 서울 연구소에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주식 매매도 해보셨고 또 뭐 선물 옵션도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고통을 사랑할 수 있고 고난이 심할수록 가슴이 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과 세월이 흘러야지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대박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이면도 살펴봐야 되고 네.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마 많이 익혀야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성투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 시간 뒤에 또 부자 아빠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또 저희도 뭐 종목 선물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만 또 선물 옵션 방이다 보니까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살펴보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좀 꺾였죠. 어제 해외 시장도 조금 충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러한 시장의 어떤 변화와 때로는 어떤 그 불확실 성하에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항상 견뎌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 고통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심할수록 그 가슴이 뛸 때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수는 일단 거래소 우리가 코스피로 봤을 때는 2008년도 이후에 큰 시세가 났고 그 이후에 조금 이래 막힌 느낌은 들지만 뭐 기회는 항상 어디선지는 나오죠. 그게 종목이든 그게 지수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때로는 지수가 종목과 이제 또 무관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무관한 종목이 있고요. 또 뭐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또 거래소와 뭐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 뭐 때론 달리 간다. 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 뭐 거래소와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코스닥과 거래소 성격을 달리할 때 그 성격을 찾아간다라면은 항상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어떻게 잘 선택을 해야겠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니까. 거래소가 좀 좋을 때, 좀 코스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코스닥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거래소가 좋을 수도 있고, 두 개 다 안 좋을 때도 있고, 두 개 다 좋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선물 옵션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뭐 2008년도 이후에 큰 시세 이후에 좀 이래 막힌 뭔가 이렇게 벽에 막힌 듯한 막힘이 있고 충격도 있고 또 반등도 나오고 지금은 어떤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눌림목이 들어오면 또 반등을 시도하고 반등이 나서 이격이 나오면 또 조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주춤하는 게 좀 우려됐는데 해외 시장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비중을 지키고 그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비중을 바탕으로 지켜내는 그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면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이드가 돼야 될 거고요. 또 그 야생마 이리저리 날뛰는 야생마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 이 강의는 우리가 특정 종목을 다루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든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이 강의에 꼭 선물 옵션만 바라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또 현물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바라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이런 뭐 차트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종목이든, 네.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이제 제가 시계열 분석 또는 뭐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 분야에서는 이제 차트 분석과 상당히 이웃사촌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차트를 보고 어떤 뭐 눌림목이다, 추세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주식 투자 분야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전제 조건은 저희 VIP 회원님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과 또는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흐름과 패턴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가정하에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의 패턴을 본다라면 이격이 나고 조정이 들어오고 또 이격이 나고 조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어떤 추세선을 긋기도 하겠죠. 또는 뭐 저항선을 긋기도 하고 이게 뭐 터널이 될 수도 있고 추세대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뒀다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통계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 부분을 또 연구를 했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나와 있는 이런 차트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봤지만 차트는 배우고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확률적인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된 기술적 분석을 찾는다 할지라도 100%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식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있으면은 떼부자가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죠. 90%짜리의 기법이 있을 수 있고 80%짜리의 기법이 있을 수 있고 60%짜리의 기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는 것도 어떻습니까? 꼭 지지선이라고 해서 지지를 받을까요? 저항선이라고 해서 꼭 저항만 이렇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려지지만 네,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주지표 또는 보조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지는 건데 특히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근사하게 포장을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네. 저는 보통은 많은 분들에게 가격지표, 흔히 뭐 지수면은 지수 또는 뭐 주가면 주가, 가격지표가 주지표가 됩니다. 그 외에 뭐 이동평균선이라든가 뭐 추세를 본다라면은 뭐 MACD 정도, 네, 또 뭐 거래량을 본다거나
요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이 보시되 그 다음 단계 이제 보조 지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술적 분석 이것은 기본 틀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어떤 가정하에 보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수든 종목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성격별로 색깔별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자, 종목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 선물이 있는 것들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거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를 때 또는 내릴 때 어느 방향으로 베팅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 아셨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선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종목들은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의외로 삼성전자 좀 거칠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뭐 팍팍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때 또 팍팍 떨어질 수도 있고 최근에는 조금 우물쭈물하는 조금 막히면은 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들어오더라도 또 팍 떨어지기보다는 좀 지지해주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성격들이 있죠. 그리고 뭐 포스코면 포스코대로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연봉을 보면은 조금 나중에 늘려서 연봉을 보면은 연봉을 보는데 이건 선물이죠. 현물로 보면은 또 나름대로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일봉상 보면 어떻게 되죠? 조금 무겁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 선물이든 현물이든 스윙 매매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조금 전고점 부근이나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전고점 도달하기 전에 팔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격이 나오면 좀 이렇게 때려본다. 선물에서는 매도를 해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트레이드의 선택이겠죠. 용기도 필요하고, 네. 보통 저는 이제 투자자라는 말보다 트레이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기도 하고요. 매수든 어떤 상품에 대한 매수든 매도든 그게 주식이든 주식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지수 옵션이든 아무튼 시세의 원리가 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들은 기본 원칙과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포괄적인 트레이더가 장중에 먹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좀 종합적인 어떤 예술가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더. 그래서 그 트레이더는 일단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특히 포스코 이런 거는 또 선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대한항공이다 쭉쭉 있죠. 요런 어떤 성격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대로 네, 성격이 있고 네. 그래서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종목들도 성격이 있다. 이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어떠한 모형을 만들거나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들 때 이런 차트를 봐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봅니다. 추세가 있는지, 변동성이 있는지, 변동성이라는 게 뭐죠? 네, 어떠한 폭, 이렇게 분산,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분산, 뭐 표준 편차, 차트로 따지면 이런 어떤 움직임, 좀 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도 성격이 있듯이 이런 차트들의 성격도 지켜보다 보면 성격이 있어요. 네, 어떤 급등주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성격, 어떤 거는 차분하게 추세를 만드는 성격, 어떤 종목들은 좀 무겁지만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어떤 종목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많이 NHN이다. 얘도 아픔이 있을 땐 조정이 확 들어오지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또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얘도 선물이 있죠.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또 반등이 나올 시점에는 나오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과거의 성격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보통 기본 틀을 설명할 때 어떤 추세가 있는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가는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들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 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기본 틀로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본 틀로서 쓰면서 이거는 지수든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기본 틀로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마다 그 성격을, 그러니까 차트를 좀 많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 나실 때. 그렇다고 뭐 시세에 중독돼서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 나실 때 차트를 바라보면서 얘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GS건설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얘도 다 선물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격이 나면 매도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서 아마 돈을 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과거의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 이후에 낳는 시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시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엄청난 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 벽을 넘는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나와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큰 그림상 그렇다라는 거죠. 단지 이 시세 이후에 좀 막힘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 뿐이지만, 또 종목별로는 어떤 기회가 나오고, 네. 세상이 망해도 어떻다 그랬죠? 가는 종목은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수 측면에서는 어떠죠?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네.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트레이드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관의 경지,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짜릿한 종목을 다룬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맛있는 시세가 2008년 이후에, 이 참 아픔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가 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시세가 나오는데 종목별로 다르다는 거죠. 네. 어떤 주도주가 끝나면은, 꿈틀꿈틀, 이 상황에 맞는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눌렀다 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또 접근을 하시고, 선물 옵션도 만만치는 않지만 원칙을, 비중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신다라면은 살다 보면 앞으로 수십 년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기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대박보다, 근데 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모든 분들이 대박을 꿈꾸고 들어오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뭐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멀리 보고 고기를 잡는 법과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부를 해 두신다라면은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봅니다. 시장을 쉽게 이야기할 것은 안 됩니다. 네, 트레이드의 어떤 그 마인드를 저도 10년 이상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읽어드렸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저도 트레이드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도 실감을 하고, 여러분들 고통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경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저는 이제 주로 오늘 종목 선물로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죠. 다른 종목들은 또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실 건데, 그래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네, 주식이든 선물이든 어떻게 보면 아픔이 따르기도 하고, 또 성격별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성격이 다 있어요. 기아차는 성격이 어떤가요? 얘도 어떻게 보면 우리 88TV에서 부자아빠 주식 학교에서 예전에 기쁨을 많이 줬는 종목이에요. 네, 2008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담당을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성격이 어떻죠? 최근에는 성격이 그래도 참 어떤 견조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행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상승 이후에 행보하면은 보통은 또 상승 종목별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멀리 봤을 때 가려면은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전고점 부근에서 실패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부딪히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목 진단을 할 때 차트의 성격이죠. 기술적 분석상 전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 성격에 맞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든 우리금융이 뭐 쭉쭉쭉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트레이더로서 훈련을 시켜드릴 때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뭐 종목에서의 기본적 분석, 그리고 어떤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펀더멘털 분석, 그래서 뭐 어떤 거시 경제학적인 측면, 그 경제학적인 도구들이 있죠. 네, 뭐 재정 정책이다, 금융 정책 또는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라든가 그걸 이제 경제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당장 투자와 직결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심리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심리 분석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은 편안하게 들으시되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 다른 또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또 해주실 거고 요 뒷시간에 또 부자 아빠님께서 많이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이제 한 20분 조금 넘었는데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트레이드의 꿈, 이 참 제가 세계 금융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참 험난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욕심이 굉장히 있거든요. 욕심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워런 버핏, 조지 스로스, 그 외에 어떤 투자의 명인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 욕심이 앞설 때도 있는데, 하지만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 네, 때로는 힘이 딸릴 때도 있고 네, 또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7.8기였던 정신, 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트레이더. 네, 정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쩌면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그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그 성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네, 중에서 또 뭔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죠. 기술적 분석. 저는 뭐 한 가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최고야. 아니면 뭐 기본적 분석이 최고야. 이러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또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두 가지로 종목에서의 기본적 분석이 있죠. 재무 비율이라든가 뭐 EPS, ROE, 뭐 어떻다,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경제, 거시 경제학적인 어떤 측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뭐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다 하면은 왜 그런 효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거시 경제학적인 어떤 도구, 그걸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나누자면은 그렇게 두 가지 나누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적 분석. 이거는 평생의 과제가 될 겁니다. 네.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니체. 멋있죠? 네. 트레이더의 어떤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전문가에 속하지만 트레이딩 입문, 그러니까 트레이드의 길을 좀 빨리 선호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픔과 기쁨, 또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면서 트레이드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런 거는 보이죠. 어느 정도 보이지만 어떤 심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번씩 부자 아빠님도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주식 쪽에서도. 그런데 선물 옵션이든 현물이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께 고통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경지,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의 경지, 뭔가 달관의 경지, 네,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경지로 갈 때 뭔가가 네, 시장을 저 위에서 도시를 내다보듯이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마음도 넓어지고 큰 그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계 금융시장에는 우리가 주식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주식, 선물, 옵션 그 외에 또 상품들을 가지고 엮어버리기도 하고 조립과 분해를 해버리기도 하고 저도 한 번씩 해외 시장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우물 안에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또 뭔가를 쫓아서 네, 왔다 갔다 하지만은 확률 분포상 제가 이렇게 보통 또 통계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확률 분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죠. 확률 분포. 네. 분포라고 보십니다. 이게 확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분포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에 갈수록 우리가 프로, 왼쪽으로 갈수록 아마추어라고 봤을 때 지금은 그림을 좀 더 제가 좋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쪽 왼쪽에 엄청나게 모여 있죠. 이 중간도 잘 없습니다. 그만큼 험난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정말 험난한 시장이라는 거죠. 까딱 만만하게 보다가는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방에 제일 1원칙이 바로 비중의 원칙입니다. 네,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비중이라는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TV에서도 뭐 책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읽고 들으셨겠지만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뼈에 뭔가 사무치도록 그 아픔을 느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 제1원칙은 비중이 원칙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원칙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하우들이 살을 붙여지면서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런 확률 분포상 이 왼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 통계라는 거죠. 통계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95%, 99%까지 어떻게 보면 힘들다라는 말이 바로 이 통계 부분 이 부분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그 훈련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오른쪽으로 요 꼬리 쪽으로 1% 5%에 속하는 네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투자든 파생이든 첫 번째 깡통은 무지에서 나고 두 번째 깡통은 탐욕에서 난다고 그러죠. 그만큼 고통 없는 것은 없죠. 네. 그래서 참 이 외로운 늑대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지수도 그렇고요. 그게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죠. 고독할 때. 근데 그 고독 속에서 무언가가 잉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은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죠. 정말 죽고 싶은 만큼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빨리 겪으면 겪을수록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고통을 통해서 그 투자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들이 체화되고 체득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고독 속에서 뭔가 잉태되고 그 다음에 고생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고통을 통해서 체득하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그 단계를 연결됐을 때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전문가지만 제가 트레이딩에 뛰어들고 주식 선물 옵션을 이제 선물 옵션 특히 이제 선물 옵션 주식을 가장 먼저 접했고 선물 옵션 이제 10년이 넘어서 좀 이렇게 빡세게 했죠. 뭔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혼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기술적 분석도 지겹도록 뭔가를 연구를 해봤었고, 통계 모형도 만들어 봤었고, 기본적 분석, 심리 분석. 근데 이 심리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이 강의를, 뭐랄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갓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심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차트 분석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종목,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테마적인 내용, 아니면 어떤 호재라든가 악재. 그런데 이제 저는 트레이딩 강의, 트레이드의 길,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차트 왕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대박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고통을 공부하고 그 길을 뛰어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 T, 여기 차트를 보면요, 행과 열로 이루어졌죠. 행열, 우리 행열 배우죠. 행과 열이 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으면 이 가로축 부분이 시간 T의 영역입니다. 시간 T의 영역. 세로축은 가격 P에 대한 영역이죠. 네. 이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이든 시간 T와 가격 P에 대한 연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주가든 선물 옵션이든 이 안에서 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안 찍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하죠. 이게 손가락.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지수든,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수든 종목이든, 네. 아무튼 시세의 원리는 통합니다. 시세의 원리는 통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갓 들어오신, 네. 누구나 초보의 단계는 있습니다. 초보를 거치지 않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초보인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펼쳐져 있는 대박도, 고통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것만 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좀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 솔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세계 금융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네. 다행히, 저를 따라와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배움을 위해서 열정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네, 또 시장 방향이 틀릴 때는 또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제가 또 선물 옵션의 어떤 트레이딩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고독과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단계로, 그걸 굳이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달관의 경지, 어느 정도의 단계를 가면은 뭐랄까, 저 산 위에서 뭔가 밑을 내다보는 어떤 느낌, 네, 또는 뭔가 담담함,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호연지기, 이렇게 아무튼 뭔가 어떤 기계, 이런 단계까지 가기가 상당히 시간과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면서도 또 어려움은 직면하게 되고 또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야 되고, 근데 그거는 원칙을 바탕으로 가야 됩니다. 원칙을 어길 때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시장에는 또 그냥 멋모로 돈만 이렇게 덜레덜레 들어와서 또 뭔가 꿈꾸고 들어오지만 분명히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꿈이 없다라면은 이 분야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저도 꿈을 쫓고 세계 최고의 뭔가 트레이더가 되고 싶고, 또 저희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트레이더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울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국내 시장, 해외 시장, 주식 선물 옵션 이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연구하게 되고 많은 걸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 역사라 이런 것들이 좀 딸리기도 하고 뭔가 정말 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밀릴 때가 있는데 속이 울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도 일어서자. 언젠간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의 한류가 분명히 닥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욕심을 또 저도 아직 젊은 전문가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도 있겠죠. 트레이더로서의 고통과 고난도 있겠지만 하지만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금융의 한류가 찾아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네. 근데 아픔도 따르죠. 하다 보면 아픔도 따르지만 정말 1년 이상 정말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를 만들어 드릴까. 정말 고급 기법과 내가 지금까지 연마한 경제학적인, 통계학적인, 심리학적인 이러한 모든 학문과 또 이 금융 분야, 투자론적인 어떠한 이 분야를 총망라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수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면 막 꿈에서도 이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막 나타날 때도 있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새벽에 막 이렇게 팍짝팍짝 뛸 때도 있어요. 네, 그게 좀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욕심, 하지만 힘들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에 한류가 찾아올 것이다. 또 연구적인 측면, 실전적인 측면에서도 욕심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 분석. 기본적 분석은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특히 거시경제학적인, 네, 그런 그래프들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이런 거죠. 우리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면은 총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고 총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 통화정책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고 재정정책을 쓰면 어떤 이동이 있고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왜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 도구로 기본적. 하지만 이것이 지수를 맞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또 종목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네. 조지 스로스도 어떻다 그랬죠? 2008년도에 그 유명한 조지 스로스도 2008년도에 변동성을 잘 계산을 못해서 빠져나오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었다 그랬죠. 네. 이 시장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손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중을 지키는 사람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8년도에 돈을 벌었는 외국의 어떤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네. 또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닉 니슨이라는 사람 알죠? 영국에 그런 갬블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차려서 파생, 채권 관련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비중. 그래서 저희 방의 제1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과거의 금융 역사를 망라했을 때 봤을 때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 망했거나 파산하거나 해서 비중을 어겼거나 추세를 역행했거나 손절의 타이밍을 뭔가 좀 놓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건 주식에도 적용되고요. 네. 선물에도 적용되고 옵션에도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하면 짜릿함도 있죠. 네. 네. T 원칙이죠. 기다리라. 네. 충분히. 나누어라. 버린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네. T 원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하면 짜릿하죠. 하지만 대박도 있지만 또 두 얼굴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 투페이스드 맨.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무방을 통해서 짜릿함도 드리고 싶지만 또 그 미래에 대한 조심성 또 강인함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것만 일단은 트레이더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고 시장에 정직해야 되고
시장을 직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무튼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비중의 원칙이든 손절의 원칙이든, 네, 원칙을 바탕으로 할 때 살아남는다라는 거. 네, 소위 뭐 몰빵, 저는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몰빵이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심하게 말하면 작살 나버린다라는 거죠. 확률 타이밍이라는 거. 비중, 확률 타이밍. 지수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비중, 확률 타이밍, 인내. 이게 다 뭐죠? 시간 T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 T와 가격 P.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간 가치라는 것도 있고, 만기일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시간 T와 관련이 있고요. 또 가격 P.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따지면은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선물로 따지면 지수, 주가로 따지면 그냥 말 그대로 주가, 이렇게 되겠죠.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T와 P를 이용하면은 급등주든, 그게 테마주든 우량주든, 이 안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꼭 함수 관계 같죠. 1대1 대응. 네, 요렇게. 네. 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심리 기법도 있습니다. 심리 기법. 범위가 있어요. 시간 범위, 가격 범위. 여기 그래프상으로는 제가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 범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 범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범위. 굳이 그래프를 그려드리자면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와 가격 범위, P 가격이죠. 그 다음에 마음 범위가 있어요. 마음 범위. 네. 요 범위에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위로 이제 딱 하면은 공간상의 점이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트레이더, 투자가들은 어떻습니까? 요 어느 지점에 아마 점이 찍힐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시간 범위가 짧을 수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캘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포지션 트레이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멀리 보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점이 찍히고, 또 마음의 그릇이 크신 분이 있고, 조금만 변동성이 생기면 조마조마해서 손절해서 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비중을, 원칙을 잘 지켜서 시장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결국 시간 범위와 가격 범위와 마음 범위를 측정하면은 뭔가 수치적으로 딱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떤 범위 안에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단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 단위라는가 가격 단위는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대한 어떠한 그 단위가 뭐 명확하게 나올 수는 없으면 요 시간 단위와 가격 P 단위를 이용해서 마음의 어떠한 범위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뭐 유틸리티, 우리가 뭐 효용에 대해서 나올 때 그게 뭐 어떤 단위 우리가 이제 딱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한 단위, 두 단위, 유틸리티, 효용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런 단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점이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는 거죠. 다 다릅니다. 점이 찍히다 보면은 공간상에 하나의 어떠한 뭔가 뭉침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주식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선물도 연구할 수 있고, 옵션도 연구할 수 있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단방향 게임, 선물은 양방향 게임, 옵션은 3방향 게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3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3방향으로 다 먹겠다 이게 아니라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경제학적인 문제도 선택의 영역이죠. 항상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인내. 인내가 어려워요. 고수가 되느냐, 진짜 아마추어가 되느냐는 인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등주. 오늘 뭐 혹시 선조사님 뭐 급등주 이야기해 주신 거 뭐 있던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된 안랩이다. 네. 만약 이걸 바닥에서 잡겠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겠죠. 네.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되죠? 꼭대기에 따라가면 이제 착살나 버리는 거죠. 네. 이게 참 옆으로 길었죠. 이것도 차트 기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건 이제 피해야겠죠. 이제 이걸 밑으로 이제 탁 충격이 오면은 이때는 이제 도망가야 될 확률이 높아지죠. 아무튼 이런 것을 하더라도 되게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다가 뭐 첫상이 나오면은 이제 공략을 한다거나, 왜 우리가 이제 종목 검색하면 뭐 오늘의 첫상, 두 번째 상승 검색되죠. 검색되면은 뭐 인내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좀 우량한 종목인데 뭔가 조정 이후에 아니면 행보 이후에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도 있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인내. 네, 인내. 근데 이제 또 리딩을 하다 보면은 뭐 시간적인 티 문제로 조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도 하지만, 개인 트레이드라면은 엄청난 인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뭐 분봉 보면서 맨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면은 발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좀 큰 마인드, 큰 그릇 마인드를, 마음의 용광로를 두셔야 됩니다. 마음의 용광로. 예. 마음의 용광로를 두셔야 돼요. 뭐든지 녹여버려요. 기술적 분석도 내 마음속에 용광로에 녹여버리겠다. 기본적 분석도 내 마음속에 녹여버려야겠다. 심리적 분석도 내 마음속에 녹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시장, 세계 금융시장도 내 마음에 녹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라는 것은 기쁨도 있지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이 따라야지 또 뭔가 미래의 행복과 대박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몇 분을 했나요? 지금 45분인가요? 네, 시간이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교육의 목적은 트레이드의 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짜릿함을 드리면 좋겠지만, 트레이더로서, 트레이더는 정직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레이드의 길은 많은 공부와 훈련과 인내와 그 달관의 경지, 네, 그리고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 쉽지 않습니다.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고통을 사랑한다니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마음이 설릴 수 있는 그 마인드, 엄청나게 어려운 경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지만 그 경지에 가야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투자가가 되든, 네, 트레이드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네, 그렇죠.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금융시장, 기회의 땅인 반면에 만만치는 않지만 엄청난 노다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다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먼저 기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근육과 실력과, 그건 기본적이죠. 뭐 기술적 분석,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을 닦아놓고 마음의 어떠한 근육,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제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실 때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네, 진짜 눈물이 나고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 명인들을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려고요. 왜냐하면 저들을 뛰어넘고 싶은데, 분명히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제뿐만 아니라 저를 능가하는 많은 분들이 뭔가 이 트레이더 세계에서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죠. 기법 가지고 나만 알아야지, 이렇게 좀 속이 좁았을 수도 있겠죠. 이 전문가가 하기 전에 막 노트 정리하고 연구했는 자료 하면서 나만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의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것을 오픈하고 그분들이 가져가서 더 새로운 색깔을 내서 뭔가 뛰어넘는 세계 최고가 되어 주신다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속이 좁았죠. 20대 뭐 초반, 중반 이럴 때는 좁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세계의 어떤 최고를 꿈꾸신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 때로는 그 눈물과 고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주식이든 선물이든 옵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식이라고 만만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든지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노력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죠. 예, 그 대가가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는 긍정적이다.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고 7.8개의 정신으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심리적 분석도, 총체적인 종합 예술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차트 왕제의 트레이딩 룸에 오셔서 네, 한번 특전사의 그런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종합적인 강의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또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기본적 분석이 있을 것이고요. 종목적인 기본적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분석, 또 심리적인 훈련, 제일 중요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시장은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전쟁터요. 하지만 때로는 평화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전쟁터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적진을 향해서 더듬더듬 거리는 야간에 뭔가 때로는 유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혹한기도 겪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금융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세요? 그래서 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멋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네, 멋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고통이 따르는 이 고통 이야기하면 자꾸 초보 회원님이시나 갓 입문하신 분들은 저를 싫어할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에이 재미없어. 왜? 기쁨을 이야기하고 대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고통을 이야기하면은 재미없죠. 희망을. 하지만 그 고통을 먼저 이해하면은 대박은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또 계속 들어주셔서. 그래서 트레이드의 길, 정말 공부에 욕심이 있고 그 기술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네, 한번 차트 왕제의 트레이딩 룸에 네,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동방송 정말 유능한 전문가님들 네, 제가 제일 못합니다. 다른 분들 네, 다 정말 유능하신 분들인데 네, 한번 성향에 맞게 한번 선택을 하셔서 또 뭐 합동이라고 해서 이벤트도 있다 그러네요. 1개월에 66만원, 3개월에 165만원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세계 최고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한번 태어났으면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네, 한번 태어났으면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정말 한번 7.8기의 정신으로 아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초인의 경지, 절대 긍정, 니체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렸던 니체의 어떤 그 문구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파 없는 항해에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이거 보통 초인이 돼야 됩니다. 명심하시면서 예, 트레이드의 꿈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적인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신 차트 왕기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하죠, 마인드가요.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을 전부 다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신다면 그것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간만 또 휴식 시간 가지고요. 다음에는 투자심리 주치의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주치의님의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산무새 피지를 오케이. 그러면 산무새 피지로 가고, 자, 아프리카에 접속하신 분들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예, 뭐 추천도 누르시고 풍선도 터뜨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님 끝나고 부자빠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의 시간, 화장실 잠깐 다녀오십시오.